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신규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제 무릎의 가장 대표적인 인대 파열, 네. 그러니까 십자 인대 파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궁금한 게 십자인대는 진짜 이렇게 십자로 생겼어요? 네, 크로스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다 이렇게 네. 생겼구나. 네. 여자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좀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뭐 운동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긴 하네, 네, 진짜. 혈기왕성한 그 군대에 계신 분들이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돼서 나왔다 막 이런 얘기만 들어봤는데 운동선수들 중에는 특히 그 십자 인대 파열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이동국 선수 있죠. 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2006년, 2002년 뭐 월드컵 때마다 이렇게 이 십자 인대 파열돼가지고 맞아. 출전도 못하고 맞아요. 참 비운의 선수 생활을 하셨는데 또 결국 끝까지 뭐 선수 제일 생활 오래.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아주 금자탑을 세웠잖아요. 그쵸. 프로리그에서도 뭐 골도 제일 많이 넣고 또 이렇게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도 또 프로 선수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산증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십자인대는 왜 운동 선수들한테 많이 생기는지 맞아요. 한번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십자인대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 운동할 때 주로 다치는 인대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입니다. 전방 십자인대고 무릎은 허벅지와 종아리를 연결하는 관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허벅지에 있는 뼈를 대퇴골이라고 하고 그리고 종아리에 있는 뼈를 경골이라고 하고 또 이제 슬개골이라는 앞쪽에 만져지는 그런 뼈가 작은 뼈가 하나 있는데 이 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의 후방부 바깥쪽에서 그다음에 경골의 앞쪽으로 내려가면서 붙는 인대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건데 네. 이렇게 오른손으로 제가 이제 학생 때 잘 안 외워져서 이제 생각했던 방법인데 팁이다 팁.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는 오른손으로 연필을 잡았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쉽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만 알고. 이제 인대는 보통은 관절을 둘러싸면서 생겨 있는데 십자인대, 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는 관절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인대는 관절이 과도하게 꺾일 때 발생을 한다, 그 손상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발이 바깥으로 향하는 회전을 하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도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네네네. 발이 바깥으로 돌고 그 다음에 무릎은 안쪽으로 오는 경우 이럴 때 많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격하게 되면은 손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동작을 누군가 하기 때문에 다친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다이나믹한 동작 와중에 착지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몸싸움 중에서 휘청거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중심을 경우. 잃은 상태에서 이제 넘어질 때 발생하죠. 그럴 때 생길 수 있어서 뭐 이런 자세를 의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후방 십자인대는 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요. 후방 십자인대는 사실 스포츠 손상으로 완전하게 생기는 경우는 그 전방 십자인대보다 굉장히 드물고 후방 십자인대가 잘 다치는 동작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 경골, 아래쪽 뼈인 경골에 강한 앞쪽에서의 충돌이 왔을 때 그럴 때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구부리고 있을 때 이 후방 십자인대가 좀 타이트해지거든요. 실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을 때 누가 탁 치는 거랑 그 다음에 느슨하게 잡고 있을 때 탁 치는 거랑 네. 어느 게 잘 끊어질까요? 세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대가 힘을 최대한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힘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그 인대가 잘 손상이 돼요. 그게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있을 때 후방 십자인대가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강한 충격이 오면 끊어질 수 있다. 근데 이런 상황은 그래서 운동할 때는 뭐 태클이 앞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가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시보드 인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앉아 있을 때 앞에 있는 그걸 이제 대시보드라고 네네네네. 하죠. 그게 충돌할 때 우리가 가서 받거나 아니면 앞이 찌그러지면서 무릎 앞쪽을 강하게 치면은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스키 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꾹 이렇게 하다가도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겠네요. 그 스키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스키가 길죠. 앞에 쭉 네, 길게 네, 네. 있으니까 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잘 생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쉽게 돌아가겠죠. 발이 네. 신발만 신고 있으면 이게 돌아가다가도 신이 같이 딸려갈 텐데 스키를 끼고 있으면 스키를 돌리는 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손상이 잘 생길 수 있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스키를 타는 분들이 좀 줄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보드를 많이 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방 십자인대 스키장 근처에서 생기는 그 손상이 좀 예전보다 줄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동네 조기축구 에이스거든요. 그래서 별 좀 찬다 아닙니까? 그날도 제가 공격수로 그냥 선두에 서서 팍 밀고 들어가는데 아니 상대편에서 그냥 파바박 태클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바람처럼 날아서 내가 돌파를 딱 하려고 했는데 무릎이 꺾이면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꺾이는 순간에 그냥 무슨 퍽 소리 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나대. 아이고 나 죽네 그러다가 그냥 쩔뚝거리고 나가서 벤치에 딱 앉아있는데 경기 끝날 때쯤 되니까 아픈 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풀이 이 조기 축구의 꽃은 뒤풀이 아닙니까? 뒤풀이 가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냥 무릎이 아파서 죽겠대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그냥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해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수술을 바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쌤이 좀 더 지켜보자 하대요. 이모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쳤으면 일단 자기가 아파 죽는데 너무 아픈데 수술을 왜 안 해주시는 걸까요? 네, 어느 관절이든 그렇지만 처음에 뚝소리가 날 정도의 그게 있었고 또 부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MRI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원래 받으시는 게 좋죠. 심각한 네. 거구나. 그래서 그런데 십자인대 손상이 됐다 해서 그럼 무조건 목걸이 정도로 아프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연에서의 그분처럼 그냥 그런 뒤풀이까지 갔다가 오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오시는 분도 꽤 있고 또 몇 주 지나서 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보통 MRI를 찍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진단이 되었으면 대체로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과서에는 6개월 이내로 연골판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1년 이내로는 연골 손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골판이나 연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십자인대보다 무릎의 생명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인대 손상이 있음으로써 그런 더 중요한 연골판과 연골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 사연에서 그분은 그래도 좋은 병원에 가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쳤다 하면 바로 딱 붙잡아서 수술 시키고 그런 병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좋은 병원 아니에요? 그 많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해드리면 좋죠. 근데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파열이 되고 나서 이 관절 운동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다 잘 될 시기에 붓기도 충분히 가라앉았을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은 보통 한 2, 3주 정도는 보고 2, 3주씩 네, 보는 거. 그래서 그러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붓기 다 빠지고 무릎 검진을 해보면은 그 불안정성이 굉장히 있고 해서 이 재건술이라는 수술을 대체로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는 손상도 좀 쉽게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좀 빈도도 드물고 또 증상도 이렇게 애매하고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 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후방 십자인대는 이제 그냥 크로스해서 앞쪽에서는 안쪽에서 뒤로 내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보다 더 두껍고 강도가 셉니다. 경골이 아래쪽에 있는 경골이 뒤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부린 채로 충격이 있을 때 그래서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급성기에는 부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검진이고 뭐고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만성으로 갔을 때 네. 그럴 때는 이 허벅지 안쪽에서 쭉 손을 내려다 가다 보면은 안쪽에 뼈가 하나 딱 걸렸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 네. 지금 딱 그랬어요. 네. 고기가 요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안쪽이 원래 경골이 앞쪽으로 무릎에서는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네. 근데 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되면 경골이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후방 십자인대가 경골이 뒤로 간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뒤로 가는 걸 막아주는 녀석이 없다 보면 뒤로 가겠죠. 경골이란. 그러면 막 좀비처럼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네,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만져보면 그 뼈가 안 만져져요. 그러니까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안 만져지는데 뭐 이런 사인을 저희가 이제 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해서 잘 보이는 어떤 사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여집니다. 막 이 무릎 아래쪽에 흔들흔들하는 게 그게 전방 십자인대 때보다 더 완전 똑같은 완전 파열이라면 더 잘 느껴지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셀프 체크가 가능할 정도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꼭 수술이 필요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수술이 되는 거예요? 네, 십자인대는 기본적으로 부분 파열과 이제 완전 파열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50% 미만으로 파열이 되고 그리고 MRI에서 또 이제 부분 파열이다 얘기를 하면서도 신체 검진에서 또 불안정성이 뭐 뚜렷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그냥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으로 재활 치료만 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50% 이상 파열이 됐다. 그 다음에 또는 완전 파열이 됐다. 그리고 검진상 불안정성이 뚜렷하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재건술을 합니다. 재건술이라는 거는 새로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새 거를 넣는 거예요? 새로 넣는다는 것은 내 거를 쓸 수도 있고 나의 십자인대가 아닌 다른 요거는 힘줄 인대를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힘줄을 쓰게 됩니다. 내게 또 있어요? 십자인대를 가져와서 쓰는 건 아니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인대와 힘줄을 우리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 있게 네네네네. 이제 지능이 상승한 상태인데 네, 맞아요. 네.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인대를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힘줄로 수술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인대의 기능을 하게끔. 네, 제가 그 네.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섬유 조직이라고 공통적으로 네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공통된 성질을 이용해서 힘줄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 인대를 쓰지 않고 힘줄을 쓰는 이유는 대체로 힘줄이 더 길거든요. 그냥 긴 힘줄이 있고 수술할 때는 뭐 이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자세한데 원래 있는 힘줄 인대 길이보다 더 긴 길이가 필요해요, 수술할 때. 원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대를 가져와서 수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힘줄을 가져와서 수술을 하는 거고 내 걸로 할 것인지 남의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다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 후방 십자인대 파열도 또 네. 똑같이 그렇게 수술이 계속 필요해요? 일단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비해서 완전 파열이 있더라도 재활만으로도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데 다행히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수술을 안 하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원래 기능에 거의 가깝게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 파열이 되더라도 단독 손상의 경우에는 수술 안 하고 이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켜볼 수 있고 물론 추후에 불안정성이 점점 생긴다면 뭐 그때 돼서는 수술을 할지 말지 이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이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는 방법? 그런 게 또 네. 있나요? 저희는 안 다치고 싶은데. 뭐 정형외과 의사라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조기 축구나 어떤 군대에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과격한 사람 피하면 돼요. 정답! 띵! 과격한 그러네. 저 사람 몸싸움이 좀 과격하다. 그러면은 그냥 한 골 내주는 게 낫지. 내 하나의 인대를 내주는 것보다.
내 인생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이네, 진짜. 그냥 피하고 또는 팀을 피한다든지. 뭐 이렇게 저 조기 축구 저 동네는 좀 과격해. 세더라. 네, 그러면은 그냥 안 거기를 해, 안 안 해. 하고 거기를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게 바로 다치지 않는 지름길이네요. 그러네요. 여러분, 피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이제 그 십자인대 파열됐을 때 이제 수술할 때 사실은 굉장히 큰 수술이었거든요. 아마 우리 정진 원장님은 예전에 그런 수술한 건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는 자 요만큼 인대 수술해야 되는데 한 이만큼 한 20cm 이상 째서 무릎을 완전히 절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식을 하고 맞아. 이제 그런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도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재활을 못 하다 보니까 수술하고서 무릎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술의 의미가 사실 많이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결과가 안 좋은 수술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뭐 내시경이나 이런 수술을 통해서 수술도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흉은요? 더 흉도 아주 굉장히 작아졌죠. 물론 흉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재활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릎에 있는 기능을 거의 살릴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치신 분들 중에서는 이 수술이 무서워가지고 막 방치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 무서운 수술 아니니까요. 십자인대 파열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더 늦기 전에 수술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러분 다치지 마세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꼭 필요한 정보 말씀드렸으니까 네. 꼭 치료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